자, HBM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글의 TPU가 지난주에 많은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것의 수혜주가 뭘까? 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AI 캐펙스 투자 늘어나고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HBM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2분기, 지난 2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HBM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통계였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64%의 점유율, 그 뒤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대, 그다음 삼성전자가 15%대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3사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HBM4의 이 성능 테스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그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제 HBM4 공급 납품 이제 시간 문제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TPU, 지금 한참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TPU, 구글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구글 내에서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따라잡으면서 추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은 우리가 HBM이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갈 HBM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하냐, 엔비디아에 누가 더 많이 납품하냐, 이게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다면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앞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에이직 반도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HBM을 탑재하는 고객이 다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구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만들고 여러 메타도 만들고 직접 만들겠다라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앞으로에는 고객이 다변화되면서 시장의 점유율이나 그리고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전체적인 시장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점유율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약간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조금 더 확신을 얹어 드릴까요? HBM은 이미 완판 모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PU와 TPU와 각종 에이직 반도체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HBM 수요가 한동안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 번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듬뿍 받았던 한 번의 폭증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폭증이 나타나는 구간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까지 HBM3E와 HBM4 공급 계약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2026년 물량 완판됐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HBM4의 가격을 50% 인상해서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시장에선 HBM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콕 집어서 얘기했죠.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HBM 생산 계획분 수요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내년 수요에 대응을 해서 생산 여력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재밌는 포인트는 HBM 생산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D램이나 낸드 쪽에 캐파를 늘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HBM 쪽으로 약간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HBM을 공급하는 주요 3개사의 캐파가 거의 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2027년에 HBM의 수요가 급증이 폭발하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 회사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폭증하고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하는데 여전히 주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것보다 이 두 회사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내년에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의 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산 캐파겠죠. 이 생산량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2025년 말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삼성전자는 올해 HBM을 16만 장 아마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15만 장 정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만 장, 5만에서 6만 장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절대 숫자만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2027년에 아마 수요 폭증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HSBC에서는 2027년에 예상하는 이 HBM 생산량을 삼성전자는 캐파를 조금 늘려서 20만 장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19만 장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산 캐파가 작은데 과연 이 1, 2년 사이에 그 캐파를 빠르게 늘려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HBM 시장의 수요를 많이 잠식하고 잡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히로시마에 HBM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과 협력을 해서 건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5천억 엔을 투자해서 2026 내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공장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결국에는 니케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글로벌 HBM 거점이 일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 건설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본격적인 생산,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HBM은 2028년부터나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폭발할 시기 2027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뛰어넘는 HBM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주가에도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